안녕하세요. 시대인재 N6기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한 전재혁입니다. 제가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국어와 영어였습니다. 먼저 국어의 경우 재수 초반엔 인강도 들어보고 선생님들께서 시키신 방법대로도 해보았지만 막상 시험을 보면 지문을 날리는 경우도 많았고 점수에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독서에 있는 과목도 바꾸어보고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 중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게 되었고 83점이란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드백을 해보니 전 언매, 독서론, 문학, 독서 순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문학에서 30분 이상 사용하면서 독서에서 30분도 못 쓴 것이 실패의 원인인 것 같았습니다. 문학 30분, 독서론을 제외한 독서 30분으로 연습을 해왔었는데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독서는 35분 이상 쓴다는 말을 듣고 시간 안배를 바꾸는 것을 시도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학을 먼저 풀면 안 풀리는 문제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서 문학을 가장 뒤로 미루어 언매 15분, 독서론 5분, 독서 35분, 그리고 남은 시간을 문학을 쓰는 그런 시간대를 세웠습니다. 이후 이 시간 안배를 이용하여 6월 원래고사를 보고 91점이 나오게 되면서 방법이 확실히 생기게 되었고 이후에도 웬만하면 90점 이상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꾸준히 공부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조정원 선생님의 주간지를 몇 달 동안 계속 풀었고 단어도 계속 외웠습니다. 그 결과 모의고사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었고 수능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했습니다. 먼저 국어에서는 엑셀러레이터와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엑셀러레이터는 문제가 매우 까다로워서 아침에 머리를 깨우는데 적합하였고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적절한 난이도의 독서와 문학 연계 작품을 공부하는 데 좋았습니다. 언매 파트에서 지엽적인 부분이 출제되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를 틀렸을 경우 오답 문제를 모아서 수능 직전에 다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엑셀러레이터의 비문학이 모래주머니 역할을 하여 수능의 독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 서바이벌 모의고사의 문학 작품도 수능에서 연계가 많이 되었습니다. 수학에서는 엑셀러레이터, 브릿지,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엑셀러레이터와 브릿지는 준킬러 문항으로 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평균적으로는 평가원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로 되어 있고 중간에 매우 어려운 회차가 조금씩 끼어 있어 어렵게 나온 24만형도 수능을 대비하는 데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22번에서 매번 새로운 상황을 추론하고 30번으로 합성함수를 여러 번 연습한 것이 이번 수능의 킬러 문항을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풀고 최대한 기억에 남기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서바이벌을 풀 때 맞았더라도 풀이가 매끄럽지 않았거나 선생님의 해설과 제 풀이 방법이 다를 때에는 체크를 해놓은 뒤 2-3일 뒤에 다시 풀었습니다. 물리 1과 지우학 1에서는 브릿지 모의고사,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물리 1에서 브릿지 모의고사는 기존의 평가원 유형을 더 까다롭게 변형하여 기출을 확실히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고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매번 신유형을 출제하여 어려운 시험에서 멘탈을 잡는 훈련이 되어 실제 시험장에서 모든 문항을 풀어내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우학 1의 경우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낚시 선지를 자주 출제하여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고 지엽적인 부분을 계속 상기시켜줘서 좋았습니다. 물리 1과 서바이벌 모의고사만 따로 모아 수능 한 달 정도 전에 킬러 준킬러 문항을 다시 풀었고 지우학 1은 자주 실수하는 선지 정도만 모아 노트에 적은 뒤 계속 보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종반에서 일주일에 한 번 김기원 선생님의 수리노술 강의를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4시간 정도를 투자하여 여러 학교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6논술이라 사실상 봐야 할 학교는 정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푼 뒤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도 추가적으로 풀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김기원 선생님의 단과를 신청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시험을 보고 시험 문제를 복습하는 것으로 논술 공부를 대신했습니다. 경희대와 중앙대의 경우 과학논술도 봐야 하기 때문에 김성도 선생님의 물리논술 선택특강을 재종반에서 신청하여 들었습니다. 수능 과목이 물리 1이지만 물리논술은 사실상 물리 2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개념 정도만 알고 있어도 수업을 따라가는데 지장은 없었고 실제로 기출문제도 과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논술 문제를 풀 때 수학이든 과학이든 답이 매우 더럽게 나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나서는 숫자가 이상하더라도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복잡할 때도 과정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계산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계산을 다시 확인하여 실수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계산 실수가 잦은 편이라 답안지에 적으면서 계산을 하기보다는 문제지 여백에 미리 계산을 끝내고 답안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논술 시험을 보기 직전에는 학교마다 규정도 염두에 두었는데 중앙대의 경우 답안지 크기가 매우 작고 연필 사용이 가능하며 경희대의 경우 답안지 크기는 적당하지만 볼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등을 미리 숙지하였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말은 진지하게 준비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대 논술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예 쓰지 않거나 써도 준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논술은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수능과 같이 자주 출제되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의 문제를 미리 공부한 경우와 공부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를 시작한 처음부터 일주일에 4시간씩 꾸준히 논술을 공부해온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논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험 범위에 개념 정도는 꼭 숙지해야 합니다. 수학에서 기하나 확통 과목은 미적분 선택 시 수능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논술로 출제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고 난이도로 출제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맞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내신 선택 과목으로 기하와 확통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개념 정리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하나 확통을 처음 배워야 하는 경우에는 7월까지는 개념 정리를 한번 끝내고 그 후에는 학교별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에서는 말이 과학논술이기 사실상 과탐 2과목 시험입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가 어렵지 않음에도 2과목 공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문제에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2과목을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하려면 최소한 7월부터는 2과목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역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하, 확통, 과학논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을 미리 제대로 공부해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Doing my thing, working on me, only got eyes for diamonds. Yeah, I'm vibing. Lost what you had, you want it back, but